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기셔서 어려운 때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세tem내 제한법 108조의 4 1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이후 처음 시행이 되었고 2020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조금 있네요.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감면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도 확정 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감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과세자로서 개인 사업자일 것.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 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감면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서는요, 부가가치세법에서 1과세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 공급대가인데요. 그 금액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1.1 나누시고요. 1을 곱하면 공급가액이 되니까 공급가액이 합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셔야 감면 대상자로 일단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같은 말인데요. 6개월 기간으로 4천이라고 하면 연매출 기간으로 8천이기 때문에 연매출 8천인 경우에 감면 대상자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각자 4천만 원인지 아니면 둘이 합한 금액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당 과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금액으로 환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만약에 하반기에 4개월만 영업을 하셨는데 4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다 환산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4천만 원 이하니까 감면 대상자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 4개월을 나눠서 6개월로 곱하시면 환산된 금액은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요. 감면 배제 사업을 열고 해놓고 그 사업자들은 안 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배제 사업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령 110조의 3 1항에서 감면 배제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안 된다고 합니다. 과세 이용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도 안 된다고 하네요. 과세 이용 장소 열거해 놓았으니까요. 해당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이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해서는 감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감면 배제 사업,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공급업이나 유급업은 안 되고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당 사업장에 한정해서 감면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108조의 4 사망을 한번 같이 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에는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큰 취지를 보면 거의 간이과세자 방식의 세액만큼 감면 신청을 받아줄게 라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 과세자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일 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파란색 박스로 쳐져드린 그 한식인데, 두 번째 간이과세자였다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한번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일 때 계산한 금액이 예를 들면 100원, 간이과세자일 때 계산한 금액이 10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 차액인 90원을 감면해서 결국은 간이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큼만 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일반 과세 방식에서는 평소에 구하시던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여러 가지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방식에서는요. 공급대가입니다. 여러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5%에서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한 세액을 계산하시고 이 파란색으로 구한 A의 합계액과 B로 계산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감면
빼주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빼줄 수 있는 공제세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에 신용카드 사용이 있으셨으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 신고에 따른 공제세액,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제외하시고 그 차익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에서 30%까지 나와 있는데요. 업종에 따라 틀리니까 업종 확인하셔서 나의 부가가치율이 얼마인지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거는 감면세액을 구할 때 저는요 예정신고를 해 놓았는데요. 그럼 예정신고 한 거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예정세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한 금액을 포함해서 감면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 대상. 이제 여러분들이 감면 배제 사업과 감면 배제 사업이 아닌 것을 두 개를 같이 경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시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제조업을 하시면서 유흥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다음 계산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과세자일 때에 납부세액을 두 업종을 합쳐서 A라는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두 사업장에 관련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분모에 놓으시고요. 분자에는 우리가 감면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면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 과세자 중에서 감면 사업에 대해 해당하는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될 거고요. D는 이제 해당 감면 사업에 대한 간이가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구해서 두 개의 차이만큼 결국 감면 신청을 받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 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케이스는 둘 다 감면 배제 사업은 맞는데요. 업종이 틀린 겁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시면서 뭐 숙박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뭐 소매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건설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이렇게 두 가지 감면 대상 사업이시긴 한데 업종군이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간이가세 방식에서 업종별 부가율이 다르기 때문에 간이가세 방식에 대한 세액을 구하실 때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주의하셔서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감면을 이제 감면 신청 방법인데요. 감면을 신청하려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출해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뒤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라는 걸 하나 더 제출을 하시면 되니까 신청 방법을 잘 유념하셔서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라도 조금 줄어들어서 조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